자, 갑니다. 이거 조금 이렇게 해야겠는데? 벌어지는 거라. 됐어. 자, 1번.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지금 49쪽에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얘는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잖아.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자,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놓고, 이거는 이제 독립시행인 거죠. 얘는 6번 동전은 이제 복원출이고, 각각의 시행들이 서로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독립시행인 거죠. 자, 그래서 P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좌표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의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를 그래서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 1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앞면은 H라고 할게. 그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다. 뒷면은 T라고 할게요.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6번 던진대. 6번 던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6번 던지면은 그냥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X는 계속 가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는 X 좌표가 걔가 A죠. 얘가 6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치? Y좌표는 우리 좀 신경만 쓰면 되거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얘가 6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A가 6인 거니까. 근데 6도 어차피 넘기면 3배수랑 6이랑 계산하면 3의 배수죠. 결국에는 B가 3의 배수거나 0도 될 수 있으니까 0이 되게끔 이 문항을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동전 던지기 있잖아. 동전 던지기에서 확률 구하기는 얘는 독립식이거든. N번 중에 R번에서 앞면이 R번, 그 다음에 뒷면이 또 앞면이 R번 나오면 뒷면이 N-R번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뭐예요? 동전 던지기 하면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그냥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첫 번째 B가 0일 때 한번 해볼게. 자, B가 0일 때는 얘는 6시. 자, B가 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예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누구냐면은 T가 선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를 몇 번 선택하냐를 기준을 잡아. 여기를 0으로 잡으면 되겠네. 그치? 얘가 T가 몇 번, 이거를 기준으로 좀 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6시 0에다가 여기 그냥 2분의 1에 6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두 번째, B가 3일 때. T가 3번 있는 거죠? 6시 3에다가 2분의 1에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B가 6일 때 얘는 6시 6에다가 2분의 1에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얘네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합이 32분의 11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43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또 까다롭네. 자, 얘는 재밌어요. x 플러스 a제곱의 n제곱, 얘랑 x제곱 빼기 2a랑 x 플러스 a의 n제곱을 곱한 거랑 전개식에서 x-1의 개수가 같을 때 이거 문제를 풀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각각의 x의 n-1을 계속 구한 다음에 갖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x 플러스 a제곱에 n제곱 여기서 n-1의 개수를 가져가 볼게. n-1을 가져가면 내가 굳이 일반항 만들 필요 없단 말이야. 굳이 일반항 만들지 말고 n번 중에 n-1번의 x 선택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x가 n-1번 선택됐으니까 그럼 a제곱은 한 번 선택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na제곱에 x의 n-1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자 x 플러스 a의 n제곱 요걸 하고 싶대. 근데 얘는 얘들아 전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당장 요거는 그냥 전개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에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2a에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되지. 맞냐? 그럼 여기서 n-1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식에서는 앞에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x의 n-1제곱의 개수가 아니라 n-3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해서 n-1이 돼야 되니까. 됐어? 그 다음 뒤에 놈은 없잖아. 뭐 없어. x가. 그러니까 x의 n-1제곱의 개수를 통으로 다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앞쪽에서는 자 n번 중에 n-3번의 x를 선택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a가 3번이 선택되는 거죠. 이거랑 뒤에서는 x가 n번 중에 n-1번 선택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한 번 선택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개수 앞에 2a가 또 붙어 있으니까 2a도 붙여주셔야겠네. 맞나?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결국에는 여기도 x의 제곱 붙여주자. 그럼 x의 n-1제곱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숫자 계산하면은 요게 6분의 이게 nc3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n-1, n-2 a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그냥 n이죠. 그럼 2a 제곱 n 이렇게 했을 때가 x 제곱 n-1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랑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 친구랑 이번에 구한 이 친구랑 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등호를 치면 적당히 뭐 n도 약분시키고 a도 약분시키기 간단해지겠지. 그럼 이 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등식은 a는 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선생님이 a는으로 줬나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a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a는 줘서 a가 또 간단하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n-1, n-2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자연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분모에 있는 n-1, n-2가 18의 양의 약수의 형태를 가져가면 되겠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약수의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힌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지. n이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돼? 결국에는 6. 그치? 6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 거예요. 전체 분모 18의 약수인데 6보다 크거나 같은 18의 약수가 되는 거야. 괜찮나?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뭐 있냐면요. 일단 원래는 1, 2, 3, 16, 18, 그 다음에 29, 18, 18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제거하시면 요거 3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확률과 통계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이스하게 얘네들을 해보면
n-1과 n-2는 얘네들은 연속하는 자연수죠. 연속하는 자연수잖아. 연속하는 것으로 곱해져 있는 거를 선택해주면 더 빨라. 2, 3은 6 이거 괜찮아. 3, 3은 9 이거 안 괜찮아. 얘는 뭐 3, 6, 18, 2, 9, 18 없잖아. 얘도 안 괜찮아. 이건 6인 거야. 됐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2, 3은 6이니까 작은 놈이 2, 얘가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4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n이 4기 때문에 a는 3이 되는 거죠. 정답 마무리 하시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다 넣어서 와야 되죠. 내가 다 뭐 채워놓는지 모르겠는데 잘 채워준 것 같아요. 갑방구가 뭐였죠? NC3이죠. 요거. 여기 갑방구네, 요거. 그지? 여기 갑방구 NC3. 납방구는 이거네요, 이거. 납방구. 답방구는 이거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시면은 정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 오케이.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얘는 선생님 두 가지 풀이를 해줘 볼게요. 첫 번째 풀이. 자, n이 1, 2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n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 것들은 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대입을 하게 되면은 x2-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3-x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내가 얻을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얻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차가 이 이상이다. 왜냐면 내가 좀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 간격이 이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서 내가 내 나름대로 편한 용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x3가 제일 큰 존재인데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의미하는 정수잖아. 0부터 10까지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써볼게.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리고 나서 x1, x2, x3의 형태를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이 있어. 그럼 x2는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긴 돼, 안 돼? 여긴 돼. 그럼 x2 뭐 이렇게 할까? x3 뭐 이렇게 해볼까? 이런 순서상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 맞냐? 그 다음 x1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무난해. 맞지? 그 다음에 x2가 뭐 여기쯤, 그냥 여기 똑같이 여기다가 해볼까? 여기 있고 x3가 뭐 여기쯤? 이런 거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 x1 여기 주고 x2를 여기 주고 그 다음에 x의 3를 여기 줘서 돼, 안 돼? 무난하지?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의 조합을 보니까 여기 간격이, 자 여기 앞에 몇 개 있죠? 숫자가 3개,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여기에 나머지 2개가 있네.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는 애들 빼고는 8개, 다시 11개였으니까 3개 빼니까 맞네요. 8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 자리들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을 지정을 해볼 건데 여기는 간격이 이렇게 3개밖에 없잖아? 그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앞자리 아무것도 없는 걸 연계로 취급해주고 싶은 거거든? 맞나? 맨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간격이 여기랑 요거 2개밖에 없지만 맨 뒤랑 맨 앞에를 연계로 취급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 자리의 간격을 A, B, C, D라고 하고 그들의 합을 내가 8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A랑 맨 뒤에 있는 D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냐? 근데 B랑 C는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차가 이 이상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1보다 크거나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지. 맞냐?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중복조합 처리하게 되면은 4H8인데 여기에 1 있잖아. 그러니까 지원이 잘 안 보이니까 잘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중복적 계산하면 되겠죠. 4H 6으로. 정답 계산하면은 84가 되는 거죠. 류시연 이번에 확통이랑 수원 1등급 맞는 거 아니야? 너 끝까지 발악하고 해야 돼. 도중에 막 선생님 이번 주 제가 숙제를 좀 이래서 못했고요. 안 돼. 이번에 텐션 올라온 만큼 쭉 가야 돼 너. 그럼 한 달 뒤에 진짜 네 결과 몰라. 어차피 지금 성원이도 빠져가지고 1등급짜리 하나 있잖아. 무조건. 오케이? 자, 요렇게 푼 사람. 졸라 멋있죠? 근데 보통 이거는 수특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수특에도 나왔었고, 이거 기출문제. 2019년 6월 29번 문제인데, 수특에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나오거든? 난 이 풀이가 더 좋아서 이걸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야. 자, 봐봐. X3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길 1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X3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X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1으로 좀 교환하면은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X1은 0도 가능이잖아. 0도 가능하니 결국에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맞습니까? 얘네들 치환을 해버리면 그냥 4, A, B, C, 1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4부터 10까지 서로 다른 7개죠? 거기서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7, 7, 3 해가지고 84가 되는 겁니다. 접근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데요? 야!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래. 좀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서 그래, 이거. 얘도 만약에 빨리 풀고자 하면은, 간격을 하나 딱 생각하면 여기 바로 나와요. 알겠죠?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네? 나는 1번이 더 좋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10번 문제 갑시다. 자, 10번 보시면은 일단은 얘는 2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D가 2N을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정수 ABCD의 순수쌍의 개수가 AN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여기가 2의 배수죠.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배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에는 C 플러스 D가 2의 배수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만 더해서 2의 배수, 짝수가 되려면 결국에는 짝 더하기 짝이 더하기 홀 더하기 홀이어야겠지. 그래서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하기를 첫 번째 C와 D가 모두 짝수일 때, 우리 크레센도에서도 연습을 했었잖아요. 얘네들을 문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2A 플러스 2B, 근데 짝수인데 사실 또 0이 돼도 상관없죠. 또는 0. 그래서 나는 얘를 바꿔치기 하기를 뭐 2K1 더하기 2K2 이렇게 바꿔치기 할게요. 계산해서 2N이다 이렇게. 그럼 약분 치면 띡띡띡띡 N 남죠? 서로 다른 4개에서 여기도 약분해야겠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에서 N개 선택을 하는 거죠. 4HN, 얘가 FN이 되는 거죠. 그지? 또 문제에서 F의 6도 찾아놓으라네. F의 6은 4H6이니까 얘는 84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둘 다 홀수일 때. 근데 내가 홀수를 선택할 때 만약에 얘들아 뭐 2K-1의 형상을 줬어. 그러면 K가 0이면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조금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 형상만 좀 바꾸는 거죠. 2K 플러스 1로 이런 형상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2A 플러스 2B에다가 더하기 2K1 플러스 1, 그럼 여기 의미하는 정수 선택할 수 있으니까 2K2 플러스 1, 걔네들이 더했을 때 2N이 되더라. 됐어?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아이고 C래 K1 플러스 K2가 요것도 N 넘어가고 1 넘어가고 2 약분까지 한 거니까 N-1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4H N-1 얘가 GN이죠. 그래서 G5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35네요. 그리고 4H 49 35 됐어?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AN은 이거 두 개 더한 거거든. AN은 두 개 더한 놈이야. 짝수홀수 당연히 다 더한 게 우리가 결과값이니까 4H 더하기 4H N-1이야. 근데 이거를 8까지 시그마를 하래. 근데 시그마를 하는데 힌트를 준 게 뭐냐면은 그 가나 밑에 있는 시그마 있잖아. 나에서 한 번 힌트 주죠. 시그마 K, N은 1부터 M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죠. M까지 나를 넣으래. 나는 4H N-1이지. 그치? 그러면 M 플러스 3 C4가 된대요. 우리는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이유를 알아도 괜찮아. 이거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 왜냐하면 4H0 플러스 4H1 플러스 자 마지막에 4H N-1이거든요. 그 얘를 조합으로 돌리면은 여기는 4 플러스 0 마이너스 1이니까 3C 0 얘는 4C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지. 맞죠? 하나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M 플러스 2C M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겠네. 맞냐? 그럼 얘가 뭐냐면 여기 1 확인했죠? 여기 1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하키스틱 수열이잖아요. 달리기 경주. 얘네들 만만한 거잖아. 만만한 거니까 앞에가 먼저 들어간단 말이야. 앞에가 먼저 들어가면은 M 플러스 3 C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를 조합의 성질에 의하면은 M 플러스 3 C 4가 되는 거거든. 괜찮아?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로 끝나버리잖아. 그치? 사실은 그냥 8 대입해가지고 간단하게 푸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얘가 원하는 대로 일반화를 좀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얘는 알고 있잖아. 하나 더 일반화를 하면은 N은 1부터 M까지 4HN은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면 4HN은 안 했는데 문제에서 준 건 이거야. 이걸 내가 알아. 그러면은 아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도 괜찮거든. 시그마가 평행이동이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얘를 어떻게 변환을 시킬 거냐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4HM-1 이걸 쓰고 싶거든. 근데 이걸 쓰고 싶은데 봐봐. 그게 4H0부터 시작인데 이거 1 대입하면 이거 4H0 다시 4H1부터 시작이죠. 4H0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4H0이 여기 추가됐다는 얘기야. 빼줘야지. 그치? 오 승현이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올 뻔했어. 그치? 어디 가려고 그랬어 방금? 아니야? 두 번째 얘는 마지막에 4HM이거든? 근데 대입하면 4HM-1이야. 그럼 오히려 부족하지. 그 뒤에 있다가 4HM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요? 됐어?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요거는 아는 거였잖아. 이게 아는 거. 아는 형태로 변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M 플러스 3C4가 되는 거고 얘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4C형은 그냥 1이니까 1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난하게 가셔도 상관없거든. 4C형이 맞나? 4H형. 그러면은 3C형이 되는 거죠. 1이죠, 1. 4HM도 우리가 조합으로 바꾸면은 3 플러스 MCM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은 M 플러스 3C4 빼기 1 더하기 M 플러스 3C3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둘이 더해서 시그마를 8까지 때려버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 최종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4HN에다가 4HN-1을 가는 거잖아. 야, 8 아직 넣지 말고 M으로 하자 그냥. M으로 가면은 자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얘도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2배의 M 플러스 3C4 빼기 1에다가 M 플러스 3C3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8 넣는 거죠. 그러면은 8 넣게 되면은 2 곱하기 11C4 빼기 1 플러스 11C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824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얘가 아까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막 차가 2 이상이다 그 문제 있잖아. 그거랑 되게 흡사하게 흘러갈 수 있어. 그러니까 확통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풀고 있는 것들, 내가 풀고자 하는 것들이 기존 기출들,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 범주 안에 들어오는지, 이게 어디 파트인지, 그러면 유사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를 찾으러 먼저 가볼 건데, 자, 검정 색깔이 첫째 줄에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째 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둘째 줄. 둘째 줄에서 두 번 줄이라고 할까? 검정 색깔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럼 그 사이의 개수가 이 사이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은 더한 게 지금 세 개의 검정 색깔 제외하고 잖아. 그러니까 N-3개가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은 여기는 하나 이상이 무조건 있는 거죠. 여기도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됐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는 4H 여기가 N-3인데 두 개 더 빼서 N-5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갑방구네요. 그 다음에 그 F10을 구해야 되니까 F10은 4H5 그래서 4H5는 5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납방구를 구하러 갈 건데 얘는 야 비슷하게 가. 똑같이 가란 말이야. 얘는 둘째 줄에서 검정색을 두 번 쓸 거지. 그럼 이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세 개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는 검정색을 두 개를 썼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총 개수를 뭐라고 써야 돼요? 위랑 얘랑 구조를 똑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 이 친구랑. 그러면은 얘는 A, B, C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는 검정색을 두 개를 제외하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두 개의 칸을 제외하면은 N-2 칸이 있단 말이야. 칸. 맞아? 그럼 얘는 1단계로는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요거 1 포함해서 N-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둘째 줄. 근데 검정색이 이제 첫째 줄에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그림 있다고 치면은 너무 적당히 그렸나? 내가 여기 검정 선택 둘째 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랑 여기 검정색 색칠했어. 그러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런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N칸이 있는데 두 개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N-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수를 계산한 이게 GN이죠. 그래서 G8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G8은 계산하면은 계산만 할게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맞은 사람?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다음에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부등식을 만드는 거거든.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걸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항 정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좋아.
자, 1 플러스 x의 2n제곱 얘랑 1 플러스 x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을 한 거랑 똑같지? 얘들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n제곱의 개수는 2ncn이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n제곱의 개수는 상이하겠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nck야, 여기서 뭐 ncm이야. 그러면은 이거랑 합이 얼마 나와야 돼? n 나와야 이게 n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얘에서 예를 들어서 0을 뽑으면 얘는 n, 1 뽑으면 n-1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 자 k는 0부터 n까지 한 놈이 nck면 곱하기 한 놈이 ncn-k가 되는 거죠. 얘네들의 합이 n이 되게끔. 자, 그러면은 ncn-k랑 nck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둘 다 x의 n제곱의 개수를 x 플러스 1 플러스 x의 2n제곱에서 따온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거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괜찮나요? 이 사항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그게 여러분들 나오는 그 시그마예요. 보이시죠? 그냥 갑방구는 이거네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곱하기 nck의 제곱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일단은 내가 여기서 이걸 다짜고짜 못 바꾸잖아. 근데 이 문제의 아이디어 자체는 이거 더하는 거 합이 얼마다 이거거든. 그럼 나는 얘를 일일이 전개를 할 건데 또 걔가 감사하게 전개하게 해줬어. nck랑 n-k랑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이가 있잖아. 이가 있으니까 두 개로 분할을 시키는 거거든. 똑같은 거 두 개로 분할시키는 거거든. 이가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nck의 제곱 하나, 그 다음에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nck라 써도 되는데 걔를 ncn-k라고 써도 무방하죠.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맞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열을 하냐면 우리가 깨알 수원으로 가면 시그마가 사실은 이게 이항정지도 시그마를 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이걸 다 적용한단 말이야. 시그마 1차, 2차, 3차 지수꼴. 이거 제외하면 뭐죠? 100% 나열이죠. 여기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 그러면 얘를 나열을 하게 되면은 얘부터 나열해 볼게. 1 곱하기 nc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c2의 제곱 더하기 다 나열하긴 조금 빡세고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이해를 구할게. 근데 n-1은 좀 봐야 돼. n-1의 nc n-1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ncn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옆에 거, 지금 앞에 거 쭉 나열한 거거든. 이거 나열해 보면은 1부터 대입을 하죠. 1 대입하면은 1 곱하기 nc n-1의 제곱, 2 대입하면 2 곱하기 nc n-2의 제곱 땡땡땡. 자, 얘도 n-1 대입하면은 n-1 곱하기 nc, 자 여기다 n-1 대입한 거 1이죠. 이거의 제곱, n 대입하면 n 곱하기 nc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야, 그러고 나니까 동류항들이 생겨. 이거랑 이거랑 동류항이죠. 맞아요? 그럼 덜이 더하면 n개가 되는 거 아니야? 더하면은 n 곱하기 nc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놈은 동류항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구조를 따르면.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n 곱하기 nc2의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동류항이 얘랑 또 동류항이잖아요. 얘도 동류항 계산을 하면은 n 곱하기 nc n-1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동류항으로 볼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시그마를 구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얘네들 합한 걸 동류항으로 보면 되잖아. 그치? 이 구조로 간다고 하면 나는 n 곱하기 ncn이 없네. 그럼 ncn에 맞춰주자. ncn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는 시그마 합치기를 사용을 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시그마, 자 k는 1부터 0부터 가야 되는데 0이 없나? 0이 따로 없었나? 1부터 잠시만요. 내가 잘 왔나? 1 0이 없으니까 NC 1부터 아 미안하다. 야 여기가 세모치 각각 해야 되는데 각각. 그치? 요거 이거 더하니까 이미 n개가 돼 있네. 내가 더해버렸다. 그치? 이미 n개가 돼 있으니까 세모친 걸 요 앞에다 하나만 더 쓸게요. 요거 얘는 이거고 얘는 n 곱하기 nc 0의 제곱 요렇게.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이제 k는 0부터 할 수 있는 거지. 0부터 n까지 n 곱하기 nc k의 제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n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고, 우리가 요거 봤잖아. 요거 시그마 이거잖아. 얘에 의해서 이걸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2nc n이 되는 거다. 됐나요? 그럼 납방구가 이거네요. n. 됐죠?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언제부터 성립을 하는 거냐면은, 봤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는 따로 얘기해 주진 않는구나. 따로 여기 해주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시킨 자연수 최소값은 이거래. 그럼 나는 이런 결론들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족시킨 자연수 최소값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나의 목표는 n 곱하기 다시요. 지금 얘네가 정리돼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그치?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얘가 10 곱하기 2nc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푸는 건데, 얘를 이러고 바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n 곱하기 2nc n 이렇게 되지. 맞아? 얘가 10 곱하기 2nc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그러면 조합에 의해서 각자 만들면 되죠. n 곱하기 얘는 동그라미씩 세모하면은 동그라미 팩토리알, 세모 팩토리알,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팩토리알. 그래서 여기 2n, n, 2n 마이너스 n. 그 다음 요짝에 10 곱하기 얘도 동그라미씩 세모로 갑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팩토리알, 그 다음 세모 팩토리알,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팩토리알. 그래서 여기는 2n 팩토리알,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 그 2n에다가 n 플러스 1을 빼면서 팩토리알. 오케이?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할 것들을 빠르게 좀 약분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 n 팩토리알이랑 n 플러스 1 팩토리알 약분하면 n 플러스 1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 2 곱하기 이것도 2n 팩토리알이거든요. 2n 팩토리알? 그러니까 2n 팩토리알끼리 약분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은 n-1팩이야. 요거 정리하면은 n팩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랑 약분하면 n-1팩 되죠. 얘랑 얘를 약분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남는 숫자들 가지고 노는 거야.
남는 숫자들이 결국에 n 플러스 1 남았고 10 남았죠. 그 n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옮기고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n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네.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네요. 정답은 계산을 하면은 32, 1번이 되는 겁니다. 맞은 사람. 오케이. 까다롭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증명 문제가 나오면 증명의 아이디어를 100% 알긴 어려워. 그치? 왜냐면 제한된 시간, 내가 이렇게 탐구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탐구를 하면 좋은데, 탐구하기 어렵잖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얘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캐치 해가지고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서둘러서 내가 풀어야겠죠. 좀 야비도 쓸 수 있어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적당한 야비도 쓸 수 있긴 한데, 그 야비가 되는 것도 야비롭게 풀고, 아닌 것들을 적당한 논리만 체크하면서 답이 나올 정도로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요즘에 증명 문제 많이 안 나온다. 증명 문제 많이 안 나오지만 이 문제를 품으로써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고 시그마의 성질이나 시그마와 이 조합 간에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얻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오늘 2번 배웠잖아. x의 2n제곱에서 여기서 xn제곱 개수를 뽑을 때 이렇게 뽑고 다른 표현에서 뽑고 그걸 등호로 치면 어떠한 등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해. 알겠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챙겨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확률을 지금 나가긴 나갈 건데 그래서 숙제를 확률이 한 단원이 되어 있더라고. D단원으로 확률 D 그 D단원을 해오시면 돼요. 자이스토리 D단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진도상으로는 되게 조금 나가는데 문제상으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확률 D단계 자이스토리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이스토리가 끝나면은 2025 확률 통계를 학교에서 풀어주나? 수능 특강? 풀어준다고? 안 풀어주지 않나 학통은? 풀어줘? 서원? 딴 데는? 저희 풀어줘. 오케이, 그거 숙제로 한 번 더 낼 거예요. 올해 거요. 올해 거 한 번 더 낼 거고 2025. 그러니까 2026 학년도. 여러분들 대학을 2026 학년도에 가잖아. 그래서 2026 학년도 수능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야, 부르기 되게 어려워졌네요. 내가 나중에 막 나이 들고 얘들아 2050 학년도 수능 준비해보자 이럴까?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작은 목표는 이제 내가 어쨌든 지금 20대인데 40대가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것이 나의 작은 목표였어요. 말이 됩니까, 선생님? 40대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가 보통은 이제 거의 60살까지는 일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정확한 평균은 모르겠어요. 근데 50 후에서 60 초까지는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그 이후로 또 일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일자리 찾기가 힘들죠. 시급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나의 30대 딱 10년 20대 때는 내가 돈을 바라지 않았어요. 절대. 어디서 얼마를 주든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 돈 안 줘도 했어요. 그때는. 약간 열정을 가지고 20대 때는 열심히 배우고 30대 때는 내가 이거를 도약을 해서 뛰어오른다. 이런 느낌으로 인생의 목표를 준비했죠. 30대에서 이제 30살부터 40살까지 딱 10년 모은 돈으로 내가 보통 인간이 이제 정착화되면 30살부터 30살, 40살, 50대 이렇게 30년을 해먹는 거거든. 일을 하면 난 10년 만에 이걸 다 끝낸다 라고 목표를 잡고 했어. 근데 사실상 내가 이거 좀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일반 이제 직장인들처럼 소비를 한다면 그러면은 난 이제 그 목표를 충분히 이룰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직장인의 3배는 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제 벌이가 좀 더 이제 있으니까 소비도 더 커지고 좋은 걸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40살 내에 은퇴하기 힘들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
물론 뭐 보아가 와가지고 학원을 잘 이끌어주면 잠정적 은퇴를 할 수 있겠죠. 그치만 뭐 그런 선생님 그래서 인물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인물, 나를 잠정적 은퇴시켜 줄 만한 사람. 근데 보아가 지금 19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힘이 생기려면 한 27은 돼야 돼. 그러면 7년 뒤면은 쉽지 않네 이거. 떡국을 좀 덜 먹어야겠구만. 그 정도 돼야 이제 좀 가르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근데 물론 20살 때부터 준비하면 또 몰라. 그건 모르는데 선생님이 약간 내가 지금 좀 근데 사실 선생님 하다 보면요 매년 그 생각이 들어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 졸라 잘 가르치는데 이래. 내년이 되잖아. 내년에 작년에 나를 보면서 그때 왜 못 가르쳤냐 나 잘 가르쳤다 생각하지? 나 지금 졸라 잘 가르치는데 막 이래. 근데 그게 거의 27 정도 27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피크를 많이 찍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오름 기울기가 좀 낮게 올라가.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옛날 영상들 보면 되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수업을 한단 말이야. 나도 그 영상을 보면 옛날에 나는 진짜 수업 잘한다. 불과 몇 년 전, 4년? 5년 전? 진짜 수업 잘한다. 막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금은 그렇게 수업을 못해. 막 그때 막 열받아서 수업을 했어. 얘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막 열을 내면서 그냥 이거잖아 하면서 막 열받으면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예전에 막 설명회 다닐 때 설명회는 전문가들 어쨌든 세워놓고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세워지니까 엄청 박학다식하고 이 분야의 최고가 올라가서 설명회 하는 거 아니야? 설명회 하는데 무슨 다 죽어가. 이거는 X n제곱의 개수는 이건 이거 뭐 이래. 그럼 보면 왜 왔지? 저게 좋은 설명회 맞아? 막 이 생각을 막 해내는데 듣다 보면 빠져들어 막. 끝나고 나면 오늘 내용 좋았다 이래. 지금 내가 약간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전문가의 영역, 극전문가의 영역. 원래 전문가였지만 완전 극도의 전문가. 그냥 뭐랄까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쉬워지면서 내 텐션이 죽는 거야. 나이도 들면서. 그 대신에 아는 건 많아. 그 주변 꿀 정보는 줘. 텐션은 낮아져. 나는 이 상황이 이젠 재밌진 않으니까. 예전엔 나도 재밌으니까 막 하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너무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런 궤도에 있는 것 같아 요즘에. 그래서 나도 좀 그래 요즘에 막 옷 사러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물론 돈도 모아야 되지만 옷 사러 가서 옷을 입잖아요. 옛날엔 그냥 뭘 걸쳐도 막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옷 사러 가잖아. 옷을 딱 입어. 얼굴을 가려볼까? 막 이래. 나 왜 이렇게 많이 늙었지? 이거 좀 안 어울린다. 옛날 같으면은 그래 내려놓을까? 그래서 사러 가서 되게 안 사올 때도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궤도기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보아가 빨리 커야 돼. 선생님 40살에 은퇴하게 하려면은 보아가 빨리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점 찍어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점 찍어두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오면 그때 딱 내가 그때 점 찍어줬다는 사람 있지? 확통시간에 얘기해줄게 내가. 알겠지? 왜냐면 내가 6월달 안에 무조건 꼬실 거거든. 그 사람 천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자, 뭐야 어디 할 차례야? 확률 나가야잖아. 이 녀석 딴소리 하고 있어. 공부해야지. 자, 확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용어는 이제 우리는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기본 용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기본 용어 그냥 말로만 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오랜만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1번 시행 던지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경우가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과 관찰. 표본 공간,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로 하면 1, 2, 3, 4, 5, 6 이들이 되는 거죠. 사건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뭐 1, 부분 집합이 1이 될 수도 있고 1, 3이 될 수도 있고
145가 될 수도 있고. 알겠죠? 사건이죠. 근데 사건이 집합과 다른 점은 사건은 출현 빈도를 고려한다라는 거. 그게 다른 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정육면체로 만들 건데 여기에 1을 3번 넣고 2를 1번 넣고 그 다음에 3을 2번 넣은 주사위야. 여기다 내가 썼어.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집합상으로 보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3분의 1이고 집합상으로 보면. 근데 확률은 그렇게 계산 안 하잖아. 확률은 6번 중에 1은 3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기에 3이 뭐냐면은 출현 빈도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률에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알겠죠? 출현 빈도를 고려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표본 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1, 2 이런 거. 그 다음에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각자 확률에서 말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확률로 이름을 전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반 사건, 서로소일 때,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얘는 뭐뭐 건나 또는 이런 말들이 있으면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근데 엄밀하게 얘의 형태를 좀 알긴 하셔야 되죠.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하기 전에 합의 법칙을 보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실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가 A랑 B랑 교집합이 없죠. 하지만 얘는 교집합이 생김으로써 얘를 NA 교비 이런 식으로 내는 것도 있죠. 그럼 합의 법칙이 부르진 않는데 이런 것들도 있죠. 얘네들 전체로 나누는 거야. 그냥 전체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하니까 얘를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PA 합비 PA probability예요. PB 빼기 PA 교비. 집합제랑 똑같아서 뭐 엄청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얘는 그 부정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사건은. 그치? 여사건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은 부정이 들어가는 건데 왜냐면 A를 선택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거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원명제를 푸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죠. 부정을 해서 부정의 개수가 더 적게끔 나오는 것들 있잖아. 또는 이런 문장이나 적어도 이런 문장에서 많이 쓰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N, A의 여집합이 전체 개수에서 A를 빼는 거잖아. 이걸 전체로 나누면 되죠. 또 N수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죠.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N, A의 여집합 얘는 1 N N이라고 썼다. P라 써야 되는데 미안하다. P 얘는 P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주로 사용하는 데는 적어도 뭐뭐 아니다 또는이 들어간 문장이 있긴 있네요. 아까 덧셈 정리해서 이거 0일 때 설명 안 했다. 이게 만약에 둘이 서로소야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이거 두 개만 더하면 되죠. 그게 이제 합의 법칙이었죠 원래. 그 정도는 뭐 설명에선 다 하긴 했으니까. 뭐야 아까 그거 뭐냐? 비타민도 아닌 게 사탕도 아닌 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해서 먹어봤는데 딱 먹고 이딴 걸 왜 먹어? 근데 갑자기 사료를 녹으면서 뭐야 졸라 맛있네? 두 개 먹을까? 하나만 더 먹어볼까? 다 먹었어. 승현이도 그런 사탕 좋아해. 승현이 하나 줘. 승현이
승현이랑 이번 기회에 좀 친해져 봐. 어? 너 질문한 거 있을 때 승현이가 또 알려줄 수 있거든. 그래. 갑자기 누구 사온 거야 네가? 아니, 선물 받았어. 와, 생일 선물? 어. 그래. 진서, 사탕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이거 사탕이라기보다는 비타민도 아닌 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불량식품 중에 입에 넣고 불면은 싹 소리 나는 거? 그거 맛이 나.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그건 진짜 맛없거든요. 얼마 전에 전주 가서 그거 먹어봤어. 사 먹어봤어. 전주 같은 데가 뽑기 이런 거 있잖아요. 뽑았는데 불량식품 3개 고르기가 나왔어. 2,000원 내고 뽑기를 했는데 불량식품 3개 고르기에서 그거를 해서 그거랑 뭐 별사태 까먹는 거 이런 거 해서 했는데 뭐 애들이랑 재밌게 불었어요. 이런 거 달았어. 근데 맛은 진짜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옛날에 진짜 맛있었거든. 진짜 맛없어요. 자, 네 번째. 확률과 집합 관련 공식. 이거 4개 쓸 거예요. 4개. 확률과 집합 관련 공식. 자, 1번. PA. 자, 얘들아, PA 차집합 P. 얘는 P에서 이제 A를 빼는 거죠? 그죠? P에서 A를 빼는 거잖아. 근데 사실 확률에서는 차집합 표현은 잘 안 써요. 이걸 아예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표현으로 써. 차집합의 형태를 안 써, 확률에서는.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P, A 빼기 PB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빼는 거니까 이것도 또 두드려 맞는 짓이죠. 얘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A, B가 있으면은 요 자리잖아.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기 지역까지 좀 확률적으로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는 합비에서 B 쪽을 그냥 아예 제외시키던가, 오케이? 아니면은 A에서 교집합 라인을 제외시키던가. 알겠습니까? 됐죠? 이거는 이게 기호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나중에 또 필기 보다가 까먹을까봐 써줘요. 자, 두 번째. 좀 자리를 많이 침범했네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A 교집합 B는 A죠? 그러니까 확률로도 PA 교비가 약간 집합하는 느낌이죠. 그죠? P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합비가 당연히 B가 되는 거니까 PA 합비는 P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얘는 뭐가 돼? A 차집합 B야. 공집합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는. 그치?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0이 되는 거죠. 공사건이 되는 거죠, 공사건. 됐나요? 3번. 자, PA를 표현할 건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되게 편하거든? 문제 풀 때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세요. 그럼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 PA는 1번 지역이랑 2번 지역을 더해서 만드는 거지. 그럼 1번 지역은 P, A,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 2번 지역은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P,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얘는 전체는 1이거든. 1 마이너스 P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되겠네. 왜냐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이제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교비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A 교비가 아닌 부분, A 교비가 아닌 부분을 빼는 거니까.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썼구나. 그럼 결국에 A 교비가 아닌 부분을 빼는 거니까 여기도 교비를 하면 되겠군요. 순서를 바꿔 써서 내가 결론을 잘못 줬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이거의 관계가 부정관계죠, 부정관계. 그러면은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1-P, A 합 B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제 볼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세 개를 동시에 꺼낼 때 슬롯이 뭐뭐일 때 앞에가 항상 전체죠. 그러니까 9시 3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낸 경우에 적혀 있는 세수의 합이 짝수. 이 짝수는 뭉뚱그려진 표현이잖아. 동그라미 쳐놓고 뭉뚱그려진 표현이다. 케이스 분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케이스 분류만 써놔도 괜찮으시고 무조건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짝수가 몇 개인지 홀수가 몇 개인지가 필요하죠. 주머니 안에 짝수가 지금 4개, 홀수가 5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가 되게끔 하려면은 다 짝이 되던가. 첫 번째 케이스 짝이 3개. 아니 이렇게 그냥 표로 만들까? 짝홀 하면은 짝이 3개, 홀이 0개. 그 다음에 짝이 하나 줄면 홀이 하나 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2개씩 줄어야 되잖아. 1, 2. 더 이상 케이스 없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얘는 4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고요. 색깔 넣을까? 4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얘는 4개 중에 하나 하고, 그 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홀수 2개 중에, 아니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네. 됐나? 그래서 여기는 4개, 이거는 40개. 그래서 전체가 9시 3에서 44. 그래서 21분의 11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풀어야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이거 답 집으면 다 시끄러워 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푼 거 하나도 없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푸세요. 졸라 편해요. 세상 편해요. 무조건 그거 써놔. 벤 다이어그램 풀자 써놔. 아 이거 써줘야 해. 여러분 벤 할 거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풀자. 확률 문제의 계산을 벤 다이어그램을 풀자. 야 그러면 봐봐. A 교집합 B 여집합은 차집합 뜻이잖아. 그치? B 교집합 A 여집합 차집합 뜻이잖아. 여기가 6분의 1, 6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3분의 2잖아. 여기 전체가 3분의 2란 얘기야. 그 3분의 2는 6분의 4니까 여기서 이거 2개 빼면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고 6분의 2가 들어가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편해 안 편해? 졸라 편해. 이런 거 나오면 3점인데 은근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수능 기준. 내신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저런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알겠죠? 파이널이 왜 적중률이 높은 줄 알아? 이런 거 당연히 나오거든. 그런 것들 넣으니까 무조건 적중률이 높죠.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